한중일 3국의 중화학공업화 과정과 대표 기업들의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 첨단 산업, 4차 산업 등이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농업, 서비스업, 중화학공업 등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은 식량 안보와 농업 인구의 생존, 식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서비스업은 많은 국민들의 생업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으로 선진화될수록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집니다. 중화학공업은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산업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한중일 3국의 글로벌 위상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화학공업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포괄하며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 중화학공업은 산업구조 고도화의 핵심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수출 경쟁력의 토대가 됩니다. 중화학공업은 전자, 첨단 소재, 방위산업, 재생에너지,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의 장비, 부품, 소재를 공급합니다. 생산 유발계수와 고용 유발계수가 높아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자동차, 선박, 기계, 석유화학 제품 등은 다수 국가에서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둘째, 안보 전략 측면에서 국방력과 직결되고 전략 자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조선, 철강, 기계, 항공산업은 군함, 전차, 전투기, 미사일 발사체 등의 제작에 필수적이며 핵심 소재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해외의 공급망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기술혁신 측면에서 첨단 산업의 모태가 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장비는 정밀기계, 고급 소재, 산업용 로봇 등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하며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축적이 이루어져야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화학공업은 약 15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철강, 화학, 기계, 조선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이 당시 베세머 제강법이 등장하고 대형 조선소들이 건설되었으며 화학비료와 염료 산업이 선진국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30, 40년대에는 군수 경제가 강화되어 전차, 항공기, 함정 등의 제조 능력이 확충되고 합성 고무와 정밀기계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1950, 60년대에는 전후 복구와 고도성장기로 일본과 서유럽의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1970, 80년대에는 석유파동과 산업구조 전환기로 석유화학, 전자산업, 자동차, 정밀기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한편으로는 환경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1990, 2000년대에는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던 시기로 중저가 제조는 신흥국으로 이전하고 선진국은 첨단 정밀화로 전환합니다.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탄소 중립이 강조되는 시기로 스마트 제조 및 친환경 에너지 설비의 첨단 소재, 배터리, 반도체 장비 등이 결합됩니다. 한중일 3국도 각기 시점은 다르지만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 수출 확대 및 고도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일본은 1950, 60년대에 전후 복구와 함께 중화학공업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철강 부문의 일본제철, 자동차 부문의 도요타와 닛산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은 전쟁 피해 복구 단계로 후반에는 섬유, 의복, 가발 등 경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중화학 기반은 전무했습니다. 중국은 소련 원조로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대형 제철소와 기계공업 건설을 추진했으나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1970, 80년대에는 일본이 조선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1, 2위, 철강과 정밀기계 강국으로 올라서고 저유가와 저금리 환경 속에서 기술혁신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은 1973년 박정희 정부에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에 포항제철을 설립하였으며 그 전해인 1972년에는 현대중공업이 설립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울산, 여수의 석유화학단지가 건설되어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의 기틀이 형성되었습니다. 일본보다 불과 10여 년 늦게 중화학공업화를 달성했다는 사실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일본은 20세기 초반에 중화학공업 기반이 확보되어 있었기에 군용 차량, 함정과 항공모함,
전투기 등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전쟁에 패해 도시와 산업시설이 파괴되었지만 기술과 기술 인력이 그대로 존재했기에 중화학공업화도 전후복구의 일환으로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형적인 농업 중심 사회에서 공업화를 추진해야 했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다름없었으니 산업화를 주도한 박정희 정부의 공로가 대단한 것입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 시작된 후 외자 유치와 합작 투자 등으로 석유화학, 경공업과 기계공업이 성장했지만 아직은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내수시장 잠재력과 저임금 노동력이 있었기에 외자 유치가 수월했고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과 수출을 담당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쉽게 외화와 국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SOC를 건설하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일본은 버블 붕괴 후 장기 불황 국면으로 진입합니다. 이때 일부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지만 자동차, 정밀기계, 산업용 로봇 등은 세계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조선,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이 수출 주력 상품으로 부상하지만 아시아 금융위기로 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중국은 이 시기에 세계의 공장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외자 유치가 꾸준히 늘어나고 생산 및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아시아 금융위기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제분업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WTO 가입 준비를 착실히 진행했습니다. 이 시기에 철강, 기계, 조선 부문이 급성장하고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건설 및 도시화가 빠르게 진척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일본은 하이브리드차, 산업용 로봇, 고급 소재 등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나 조선업은 한국, 중국에 밀리며 3위로 추락하였습니다. 한국은 조선업이 세계 1위로 올라섰고 반도체, LCD, 자동차 부문이 세계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배터리 산업에 진입했습니다.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한 이후 철강, 시멘트, 조선, 기계산업의 시장 점유율이 세계 1위로 올라섰고 태양광, 배터리 등 신에너지 분야도 급성장했습니다. 축적된 국부를 바탕으로 국유기업과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으로써 국유방산기업, 조선업 등이 성장했고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등의 굴기를 위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대 이후에 일본은 친환경 산업, 정밀기계, 소재와 로봇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축소됐지만 첨단 분야의 기술력은 독보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배터리, 조선, 반도체, 친환경 선박 부문에서 세계 1위권을 유지하면서 수소경제, 스마트 팩토리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집권한 민주당과 노동단체들이 자유시장 질서에 반하는 각종 법안과 기업에 대한 견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음으로써 기업의 경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렴한 중국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한국의 중화학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하면 한국은 1970년대에 정부 주도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여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현재는 조선, 자동차, 반도체, 장비와 소재, 석유화학, 배터리 등이 대표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세계 공장 역할을 확대했고 2010년대부터는 첨단 제조업이 발달했으며 철강, 시멘트, 기계, 조선, 전자부품, 태양광, 배터리 등이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은 1950, 60년대에 고도성장기로 들어선 이후 자동차, 철강, 조선, 정밀기계 분야의 세계 선도 국가였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철강, 정밀기계, 산업용 로봇, 조선업이 대표 산업입니다. 앞으로 세 나라는 중화학공업의 친환경 전환, 첨단 기술 융합, 공급망 재편 등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탄소 중립, 수소 경제, 재생에너지 설비 등으로 중화학공업의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적용으로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한중일 모두 핵심 소재, 부품의 자급률 강화를 도모할 전망입니다. 다음 세 나라의 중화학공업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조선업에서 LNG 운반선,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에 강점이 있으며
2024년 기준 약 60%에 이를 정도로 세계 1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강 분야에서는 포스코가 고품질 강판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조선, 전기 강판 등에 활용되므로 이들 후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이 글로벌 2위에서 5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반면 철광석과 원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등 해외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내수 시장이 작아 글로벌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지닙니다. 또한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철강, 전기차, 선박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점도 한국 업체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친환경 제철, 자율운항 선박, ESS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 제품으로 중국의 저가 공세를 돌파하고 노동력 의존도를 줄이며 AI 로봇 스마트 팩터리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중국은 저임금과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 및 가격 경쟁력이 강점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생산량이 세계 1위이고 규모의 경제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문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태양광 모듈, 풍력 터빈은 세계 시장에서 70% 이상을 점유하는 반면 일부 첨단 소재, 정밀기계, 고급 선박 기술에서 한국, 일본에 뒤지며 과잉 설비와 글로벌 환경 규제 등은 약점으로 꼽힙니다. 앞으로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전략으로 반도체 장비, 항공기, 고속철, 해양 플랜트 분야의 확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커질수록 특히 정부의 지원을 가격 경쟁력의 수단으로 활용할수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보복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가격을 내리는 약탈적 가격 결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저가 수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로 보복하는 것은 정부 지원 효과를 상쇄하기 위함입니다. 수입 관세 부과는 무역 자유화에 역행하는 조치이지만 불공정 무역에 대한 응징 수단으로 정당화됩니다. 중국으로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의도했든 아니든 미국의 관세 수입으로 흘러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공정 무역은 일시적으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국내 생산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부의 유출 및 산업의 체질 약화를 초래할 뿐입니다. 일본은 자동차, 정밀기계와 산업용 로봇, 고급 철강 제품 분야에 강점을 지닙니다. 도요타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와 수소차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밀기계와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고급 합금강과 초고장력 강은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앞으로 일본은 고부가 가치 정밀기계 및 소재 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제조에 특화할 전망입니다. 또한 소형 모듈형 원전, 고체전지 등의 상용화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중화학공업 6대 분야의 한중일 대표 기업과 글로벌 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철강 분야에서 한국의 대표 기업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입니다. 이들은 고부가 가치 강판, 자동차 강판의 강자로 생산량 기준 세계 3위권입니다. 현재 중국의 값싼 제품이 밀려 들어오고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국내 철강업체들은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있는데 노조의 지나친 임금 인상 요구 등으로 일부 사업장의 폐쇄 또는 해외 이전이 예상됩니다. 노동력에 의존하는 많은 기업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대표 기업은 중국 바오우그룹, 안산 철강그룹, 허베이 철강그룹, 중국 샨강그룹 등으로 생산량 기준 글로벌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며 과잉 설비와 환경 규제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기업은 신일본제철, JFE, 고베제철 등이며 초고강 및 특수강 기술이 우수하고 이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기업이 다수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전통적 제조업 수요 기반을 유지하면서 고부가 가치 특수강으로 틈새 시장을 노릴 전망입니다. 둘째,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대표 기업은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으로 중국과 함께 글로벌 시장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이 55%, 한국이 26%를 차지했으나
한국은 친환경 선박 건조에 강점이 있고 중국은 양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기업은 중국 조선그룹, 코스코 조선소, 양쯔강 조선소 등이며 중국 내 주문 생산량이 급증하여 2024년의 경우 약 70%를 내수에 의존했습니다. 중국 조선업은 가격, 속도 경쟁력이 강점이고 맹렬하게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조선 기업은 이마바리, JMU, 오시마 등이며 군용 선박, 특수 선박과 고기술 선박 중심으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상업용 선박 생산은 축소하고 고기술 정밀 조립 능력을 살려 친환경 선박 등 틈새 시장을 노릴 전망입니다. 셋째,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대표 기업은 현대차와 현대기아 등이며 생산량 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 상위권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기업은 비아디, SAIC, 진리 등이고 내수에서 강세를 보이며 전기차 부문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및 완성차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수직 통합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기업은 도요타, 혼다, 닛산 등이며 도요타는 글로벌 판매량 1위로 약 11%의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내연, 하이브리드, 수소차 기술이 강점이며 전동화 전환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관건입니다. 넷째, 석유화학과 기초화학 분야에서 한국의 대표 기업은 LG화학, 롯데케미칼 등이며 고부가가치 폴리머, 첨가제, 전기차용 소재 등에서 경쟁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나프타, 에틸렌 등 원료 가격과 탄소 규제에 민감한 편입니다. 중국의 대표 기업은 시노펙, 페트로차이나 등 많은 업체들이 세계 시장 상위권에 들어있으며 시노펙은 거대한 정유 및 석유화학 포트폴리오, 에틸렌 중간재의 대규모 생산 능력을 보유합니다. 정유와 석유화학의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로 인한 경쟁력이 우수하며 해외 합작 설비 투자도 활발합니다. 일본의 대표 기업은 미쯔비시화학, 시니츠화학, 도레이산업 등이며 전자재료와 고성능 폴리머 등 고부가가치 특수화학 제품 위주로 생산하며 전자, 자동차용 첨단 소재 수요로 안정적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계, 산업용 로봇, 정밀 기계 분야에서 한국의 대표 기업은 두산, 한화, 현대중공업의 산업설비 부문 등이며 조선 및 반도체 장비와 특수기계 등의 강점을 지닙니다. 로봇 분야는 이제 막 성장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수요가 로봇, 정밀 기계 부문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나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이 관건입니다. 중국의 대표 기업은 시아순 로봇, 유비테크 로보틱스, 이스툰 등 많은 제조사가 있으며 로봇 공장 자동화를 빠르게 추진하면서 아태 지역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글로벌 벤더와 경쟁 중입니다. 중국은 내수 기반과 가격 경쟁력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며 고급 컨트롤러와 소프트웨어 약점을 보완 중입니다. 일본의 대표 기업은 파눅, 야스카와, 미쯔비시 전기, 덴소 등이며 파눅, 야스카와가 세계 1, 2위 로봇 업체입니다. 정밀 내구성 및 현장 서비스가 강점이며 고성능 로봇 컨트롤 분야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등 신에너지 분야의 한국 대표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이며 2024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서 한국은 약 18.4%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3사가 모두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한국은 배터리 소재 셀팩 리사이클 등 수직 공급망 강화가 필요하며 전기차와 ESS 부문이 성장할수록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대표 기업은 배터리 부문에서 CATL과 비아디, 풍력 부문에서 골드윈드 등입니다. 2024년에 CATL은 배터리 시장 점유율 37%로 선두였고 비아디는 배터리와 완성차 통합으로 사세가 급성장했습니다. 일본의 대표 기업은 파나소닉, 토요타 등인데 파나소닉은 전통 배터리 업체이고 도요타는 차세대 배터리인 고체전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안정성을 강조하며 고에너지 밀도, 소재와 차량 통합 기술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철강 부문에서는 중국의 규모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한국, 일본은 고품질 특수강, 저탄소 기술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중국이 양적 우위, 한국이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과 LNG선 등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이며 일본은 특수선박과 군함 등에 집중하고 있으나
향후 친환경 연료선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일본의 도요타가 전통적 강점을 보이고 중국은 비아디의 전기차 수직 통합, 한국은 현대차의 플랫폼 전동화가 관심사인데 소프트웨어 전동화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중국의 정유와 석유화학 통합과 설비 투자, 한국의 고부가 가치 전기차용 소재, 일본의 특수화학 등으로 포지셔닝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기계와 로봇 부문은 일본의 핵심 부품 및 로봇 업체가 우위를 점하고 중국은 내수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은 반도체와 조선 등의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신에너지 부문에서는 중국이 점유율을 선도하고 한국 기업들은 기술과 대형 고객 기반으로 2, 3위권 경쟁력을 유지하며 일본은 차세대 배터리인 고체전지 기술로 도약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이상 한중일 세 나라의 중화학 공업화 과정과 대표 기업들의 경쟁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